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물건인데요. 경매 사건 번호 보시면 2023 타경 1234 이렇게 나오는 사건 번호가 있죠? 여기 앞에 2023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접수된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최근 진행하는 물건들의 대부분의 사건 번호는요, 2022 내지는 2023입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접수된 사건이란 얘기죠. 보통 접수되고 나서 약 1년 후에 매각을 진행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무려 이 사건 번호가 2015 타경이에요. 무려 현재 9년 전에 접수된 건이 이제서야 진행을 하게 된 물건입니다. 바로 하대원동에 있는 성남 자이란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감정됐던 가격이 그대로 현재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지금 시세에 거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낮고요.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느냐? 보통 이렇게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채무자가 개인의 생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집행정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연될 뿐이지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또는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 아주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상속 등기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각 상속인들에게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 후에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물건은요, 강제 경매 사건인데 재건축 조합 측과 현재 채무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 같고요. 이로 인한 상당한 민사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이 경매 신청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다투는 소송을 하게 되면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매 절차가 정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집행정지가 되었다가 이제서야 나오게 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세한 물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성남 2015 타경 9167입니다. 하대연동 성남 자이아파트고요. 24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7,900이에요. 여러분이 시세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이 정도 금액 느낌상으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4월 8일 월요일 날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황 조사서에 보시면 이렇게 채무자 점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대항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고요. 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쭉 이력을 보시면 채무자가 계속 어떤 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매 절차가 정지가 되겠죠. 네. 자, 해당 아파트 내역을 보시면요. 아파트 단지는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8호선 수진역, 그리고 신흥역이 있고요. 전철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바로 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출입구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남이 산동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이 언덕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단지 정보 보시면은요, 910세대고요. 2007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자, 매매가 보시면 현재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8억 5억 8천입니다. 5억 8천, 네, 5억 9천, 한 6억 가까이 합니다. 자, 전세는 나온 매물이 없네요. 자, 실거래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거래가 보시면 최고 거래했던 가격이 7억 한 3,500, 7억 4,900. 예, 여기까지 거래가 되다가 많이 빠졌어요. 5억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한 6억 초반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한 6억 선 정도까지 예,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는 3억 7, 8천 정도 하니까 현재 요 감정 가격은 전세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 한 7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억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억 7,900에 입찰해서 낙찰되진 않겠죠. 여기서 더 높이 쓰셔야겠죠. 해당 물건은요, 저당권 설정 없이 뭔가 재건축 조합 측과 채무자 간의 분쟁 때문에 나온 물건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뭐,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취소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낙찰된 다음에 또 항고를 통해서 또 항고로 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경매 사건을 지연하거나 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이런 제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뭐 이거를 뭐 나쁘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물건은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겠죠. 그리고 낙찰이 이루어져도 낙찰자가 대금 납부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대금 납부 기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설령 대금 납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명도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해온 분이라면 경매 절차를 인도명령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 지연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낙찰된 다음에도 지연되기도 하고 자금 납부하고 명도하는 과정도 지연될 수가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경매에서는요, 이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 권리분석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 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딱 2회에 걸쳐서 경매 수업을 진행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회는 강의실에서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 동안은 경매 기초 관련된 과정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나머지 1회는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입찰 법정을 직접 가서 참관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가시게 되면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그 입찰에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입찰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수강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현재 경매 투자반에서 4월 13일 토요일, 4월 18일 목요일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20만 원에 진행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강의실 사진과 그리고 법원 현장학습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또 모입찰도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네, 4월 13일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 강의실에서 9시 반부터 1시까지 경매 관련된 간단한 권리 분석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4월 18일은 대부분 이제 아마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목요일 날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까지 법원 입찰 학습을 하게 됩니다. 2주에 걸친 경매 투자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바쁜 직장인분들 이번에 한번 기회를 통해서 수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구독 도와주시면 금세 7만 명 갈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